인사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가. 빨리. 할 짓 못하지 다 해야 돼. 아이고, 좀 저희가 재밌어지고 있죠. 지난 방송 이후에 우리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조회수도 많이 올라갔어요. 전적으로 그거는 95%는 우리 강민수 원장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줍시다. 4%는 우리 유명한 그 내일신문 기자이자 김종필 TV의 책임 PD. 박수. 나는 1%. 나는 1% 계속 2, 3%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치 과외방입니다. 그러니까 수다방인데 과외방이에요. 과외비가 없습니다. 과외비는 네. 좋아요. 박수. 전 이게 제일 좋아요. 좋아요면 진짜 이 몸에 새로운 에너지를 북돋는 좋은 신경 대사 물질이 막 그 용솟음칩니다. 자, 이제 본방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한 시사 정치 채널이 되고자 21대 국회에 대해서 요모조모 또 깊이 분석해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시사 토크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청자들 반응을 제가 여러 채널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밌다. 그런 거 괜찮은데 이런 얘기를 사실은 기대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주로 업이니까 저도 여기 내일신문 정치팀장을 지금 이제 만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상임위가 어떻고 뭐 국회 개원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그냥 일상이죠. 이제 또 그냥 숙지되어 있는 뭐 입력되어 있는 정보 이런 건데 시청자 입장 특히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해하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고 덕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회가 그러니까 21대 국회입니다. 이번에 21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스타트를 했어요. 임기가 시작된 거죠. 이제 문을 열었는데 정식으로 국회의 즉 입법부의 기능을 작동시키려면 개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국회법상은 6월 5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13대 국회의원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몇 달 간 적도 있어. 실제로. 왜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우리가 이제 왜 그러는 거야 이거. 그거를 우리 이제 강민수 원장이 유권자의 눈으로 그죠? 시청자의 궁금증으로 막 이제 마구 질문을 더 세게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6월 5일 항상 5일 날 개원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임기가 연다는 거잖아요. 4월 이제 우리가 15일 총선을 했어. 그러니까 4월 15일 날 총선을 했잖아요. 총선하고 그러니까 총선 날짜는 4월의 둘째 주 수요일. 이걸로 이제 정했단 말이에요. 픽스가 돼 있어요. 임기가 5월 30일부터 새로운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임명장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선서하셨고 일주일 안에 새로운 국회의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틀 3일 후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개원 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원장은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당이 조금 지금 유리한. 그렇죠. 여당이 아무래도 수가 그렇죠? 많으니까 177명이나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숫자가 많으니까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근데 문제는 확률이 높다고 해도 이게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서 이렇게 해야 뽑히는 거예요. 전화로 그 사람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개원으로 보는 거예요. 후보는 어떻게 정하나요? 후보는 각 당이 그냥 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각 당이? 현역 의원 중에서 안에 그렇지. 경선을 하든 추대를 하든 당대표든 원내대표의 지휘 아래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조율을. 지금 사실상 이제 민주당 여당인데 그렇죠. 177석 윤미향 그 의원 포함해서 177석입니다. 미양하니까 또 윤미향, 미양한 정식 다 떠오르네요. 그래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을 민주당 의총에서는 그죠? 그 말하자면 추대 의장 후보로 선임인데 거예요. 뭐 경선 없이 추대를 했어요. 그다음에 부의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부의장을 김상희 의원을 추대를 해놓은 상태예요.
야당은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후보자는 대략 단일 후보가요? 누구라고는 대략 대략 아는데 나와 있어요. 그 공식 추천 절차는 아직 안 거쳤어요. 정진석 의원이라고 그럼 이제 아예 있어요. 안 나오면 그냥 이분들 되시는 거. 아 예를 들면 어. 그래요? 그러면 다른 야당에서 누구 야당 후보를 추천을 해서 네네. 그럼 그 사람으로 합시다. 네. 여당이 다 표를 찍어요. 그러니. 그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국회 관계가 이제 파탄 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막장으로 안 갈 거예요. 어렵죠. 그 정도는. 네, 아무튼 본회의를 그러면 거쳐서 그렇죠. 본회의가 그럼 6월 5일날 열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국회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있는데 왜 안 됐냐 이제 왜 물은 거 안- 왜 아니야. 안- 안 지켜도 처벌 조항이 없어요. 국회법은 아직 처벌 6월 조항이 5일이 안 없어. 됐으니까. 그렇기도 하죠. 네. 아니 근데- 과거에 안 된 것도 처벌 조항이 없는 거야 아. 국회법은. 그러니까 돈이 어겨. 깎이잖아요. 아니 원래 법을 만드는 자들 아직 그걸 어겨. 통과가 안 됐다는 거지. 자기 당의 이익, 당리당략을 위해서.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고 대신 네네. 회의 진행을 방해했을 때 네네. 이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인데 이것도 네네. 그나마 2012년에 제정이 된 건데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한다. 네. 그러면 이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어요.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네네네. 이게 엄격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른바 지난번 21대 국회 때 패스트트랙 추진하다가 네네네. 20대 국회. 뭐 네. 몸싸움하고 막 맞아요.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지금 기소가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것도 이게 그 수십 법이에요. 명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는 처벌할 수 있는데 네네. 회의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회의를 안 해. 근데 그 이거는 형사처벌도 없어요, 너무 아직. 기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아직도 뭐 별로 결과가 안 나오는 상태. 조사를 하셨군요.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 그것 때문에 난리예요. 참. 그래서 아무튼 6월 5일 날은 자. 되기를 바라면서. 해야죠. 근데 이제 요번이 21대 국회인데 과연 이제 정상적으로 6월 5일 날 개원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개원에 대한 조율, 협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 또 네네네. 깊게 파는. 어떻게 다르죠? 일단 5일날 국회 개원을 하자라고 지금 민주당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 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네. 했으니까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5일날 문을 열자. 그러면 국회가 문을 열려면 의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개의 요구를 해야 돼요. 회의를 열어달라라고 네. 요구. 국회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소집 요구. 5일날 문을 열려면 3일 전에 개의 요구를 해야 돼.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이네요. 오늘 오후에 아마 이 시간을 지금 우리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요때쯤에 아마 국회의사과에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5일날 국회를 열자라고 개의 요구를 할 거예요. 이거 몇 명이 해야 요구서를. 되는 거예요? 이게 30명 이상이든가 몇 명 30명 이상이. 이상? 그거는 제가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정력수가 있어야 돼. 수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준비 안 한 거 질문. 아, 성공한 거야. 네. 그렇지. 30명. 뭐 아무튼 한 명은 30명은 아니네요. 아니 더 될 수도 있어요. 네, 더 될 것 아무튼. 같은데 네, 나도 아무튼. 그건 모르겠네. 아무튼 한 무리가 그렇죠. 열어주세요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라이브 방송을 앞으로 우리 할 텐데 네네. 실시간 방송을 하면 아마 댓글에 이제 올라와 있을 거예요. 벌써 이렇게 보면 정답 바로 찾아서 상품 드리죠. 그렇지. 그럼 그분을 바로 드리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이제 아마 개의 요구서가 제출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5일날 개원을 하도록 이렇게 네. 돼 있는데 네. 문제는 그때 개원을 해서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의장을 뽑고 네. 부의장을 뽑고 그다음에 8일날 상임위원장을 뽑고 뭐 이렇게 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야 간에 이번 국회에는 그러면 뭘 다룹시다. 이걸 또 합의를 해야 돼요. 요번 회의에 그렇죠. 이번 회기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회기를 정하지 않고 개의를 하게 되면 기본 한 달 간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는 며칠 하겠다. 그러니까 네. 회기를 정하는 거고 날짜를 네. 정하는 거고 의제를 또 정해야 돼요. 의제를 다 정하고 들어가고 오픈하고 나서 또 생각나는 의제를 추가할 해도, 수 있죠. 그걸 협상하면 되지. 네, 있지만, 추가할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네. 출발을 해야 네네. 그렇게 출발을 근데 아직 해도 의제가 합의가 안 됐나요?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의장 선출이나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네. 이거 말고 네.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게 아직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상임위원장? 네, 18명의 18개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있는데 네. 어느 상임위를 누가 어디서 맡고 이거를 네. 어떻게 분배할 거냐 네. 이 문제가 아직 합의가 안 된 거죠. 합의가 안 됐어요. 네. 뭐 기존 보도 나온 대로 치면 그 미래통합당의 김성원
수석이 네. 수석부 대표가 수석부 대표가 11대 7로 합의를 봤다는 뉘앙스의 네. 그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당 11, 야당 7. 그렇지. 네, 했는데, 의석수를 반영해서 하는 거니까. 했는데 근데 실상은 그 정도로 의미 있는 네. 협상이 구체적으로 조율된 바가 없다는 게 여당 측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자들이 이런 거지 이제 이제 젊은 사람들 말하면 야마가 돈 거야. 저자들이 아니 우리하고 뭐 이렇게 시쳇말로 네. 뭐 손을 잡은 것도 아닌데 네. 뭐 결혼했다는 정도까지 맘대로 나가냐? 네.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되게 네. 분개하고 있죠. 그래서 분위기가 별로 좋진 않아요. 이게 기싸움인 측면도 있어요. 이제 근데 언론 근거가 플레이 뭐죠? 통해서 11대 7로 했다는 근거가 자기 바람. 그렇죠. 바람이 그러니까 일단 있는 통상적으로 거죠. 그동안 여야가 의석수를 기준으로 18개 상임위 가운데 2개는 이게 이제 중복 상임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정보위 같은 경우에는 네. 중복이 그때 된다고 되는 그렇죠. 게 있다고 이제 중복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결특위하고 정보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러니까 요 안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들 개인 이해관계라든가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안들은 조금 그러니까 나중 문제예요. 특정한 정부 부처나 이런 것을 상대로 하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 뭐 법사위라든가 산자위, 국토위 뭐 이런 네네. 운영이 그러니까 이 상임위를 네. 어디 누가 맡고 위원장을 누가 맡고 네네. 이거를 정해야 되는데 요거는 원내 대표님들이 두 분이 합의를 하는 그런 거예요. 거지. 근데 이제 그걸 자기들끼리만 합의해서 될 게 아니고 그렇죠. 아니고 의견을 모아야죠. 각 당의 의원총회라는 큰 이 의원들의 모임, 집합체 여기서 의견을 들어서 갖고 가서 협의를 하는 가지고 거고. 뭐 친하신 것 같은데 왜? 이제 친한 건 친한 거고. 쇼지. 친한 거고. 네.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뭐 아니, 빨리 좋은 만나서 의미에서도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이해관계는 그러니까 내심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게 이제 법사위원회, 네. 사법법제위원회 네, 이른바 네, 이제 네. 법사위하고 예결위 네. 이게 이제 되게 핵심적인 거야. 근데 그게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그렇죠. 그렇죠.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근데 보통 이런 법안을 것들은 의견하거나. 여당에서 하나요? 뭐 대중 없나요? 아니면 그때 달랐어요. 그때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이따가 나중에 내가 자세히 여당이면 안 해줄 것 말씀드립니다만 같은데. 야당 입장에서는 음, 여당을 자기들이 이제 야당이 됐잖아요. 네네. 더군다나 여당이 177석이니까 국회 네. 과반을 이미 넘겼어요. 네네. 일당이 완전히 독주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니까 네. 저기를 그러니까 견제하려면 네. 국회에서 그래도 가장 견제권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니까 네네. 그거를 우리한테 주는 게 당연하다. 네. 그래야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야당 주장이에요. 주장이고 여당 쪽에서는 거꾸로 이제 여당은 아니 국민들이 우리한테 177석을 몰아준 이유가 뭐냐? 정부하고 손발을 맞춰서 빨리빨리 개혁을 진행하라는 건데 야당이 자꾸 이거 발목 잡기를 딴지를 하니까 보니까. 이걸 못하게 네.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게 제대로 맞다. 진행하는 게 맞다. 음.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합의해서 결론 내릴 때까지 우리는 마냥 기다리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들이 마냥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안 이 기다리면 사람들이 우리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게 이제 여론이라는 게 여론. 이래서 작동하는 거예요. 여론이 어떻게 언론을 작동하면 통해서 되죠? 표출되는 거지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니까 언론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아 이게 심상치 않다. 김종배 TV를 열심히 봐야 그렇지.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판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합의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법사위가 저렇게 힘이 센 이유가 그럼 뭐냐? 네. 그 힘이 센 이유를 야당이 그 힘을 뭐 조금 더 낮춘다든지 아니면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조정을 해서 그렇죠. 위원장을 꼭 가져가야만 해결되는 거냐? 네. 그 다른 방법은 없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끼리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 체계 위에 있는 게 헌법이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네네. 헌법이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은 헌법 위에 국회법이 있다고 해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항과 조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거 아닌데. 신경이네요. 이거를 그 조항과 조문보다 더 위에 두고 생각하는 게 합의, 협의. 이걸 이 사람들은 우두머리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이미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내놓잖아요. 국회법은 입장이라는 게 서로 합의해가지고 네. 기존에 있는 문구를 그냥 넘을 수도 있어요.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럼 아무튼 넘지 않던지 간에 빨리 좀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하고 이제 다시 또 우리 네.
다시 이제 답답하네요. 우리 그 준비한 그 과외방에 네. 그 학습 다음. 과제로 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국회는 입법부예요. 법을 만드는 데야. 그죠? 네. 그래서 21대 그러니까 20대 국회 때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1호 법안으로 그게 자기의 정치적 그 의지 또 자기가 그 의정 활동을 하는 가장 지향점으로 많이 이제 그걸 반영하는 거니까 1호 법안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또 언론에 주목받는 것까지 고려해서 밤샘 대기까지 하면서 박광원 의원이 결국 1등 먹었나요? 네. 예. 그 얘기를 좀 한번 보죠. 이게 이제 그 1호 법안이라는 게 개원은 임기는 5월 30일 날 시작이 됐지만 네네. 주말이 끼었어요. 그때가 5월 30일. 5월 30일, 31일. 토일이 끼어 6월 네, 1일이 네. 이제 네. 월요일. 그때는 네. 국회 의사과가 일을 안 해요. 일 안 한. 휴무지. 휴무일이에요. 토요일, 30, 일요일. 31일인데 토요일, 주말에는 안 토일. 하잖아요. 똑같이 공무원들 그때 그럼. 출근 안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계약을 쉬어야 돼. 토요일 날 하면 그렇죠. 토요일, 그러니까 일요일은 쉬고 실제로 어. 법안 접수는 의안과의 법안 접수는 6월 1일부터 가능한 거였어요. 월요일. 그러면은 여기 5월달 월급은 그럼 그건 이틀치 이따가 나왔어. 말씀드릴게요. 이틀치. 이틀치 받아요. 음. 받았습니다. 수백만 원은 아니고. 아. 그러니까 거기다 메모해놨다가 좋은데요? 이따 꼭 물어봐. 이 돈에 관한 거니까. 네. 알았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대기를 하는 거죠. 네. 가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의안과 네네. 앞에 네. 가서. 네. 그래서 6월 1일 날 아침 9시에 문을 딱 열자마자 박광원 의원은 이제 본인이 대표 발의를 한 네. 사회적 가치법 네. 이거를 이제 접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이게 21대 제1호 국회 그러니까 21대 국회에 제출된 1호 법안이에요. 여야를 뭐 통틀어. 이렇게 중요하죠. 근데 근데 이제 상징성이 있어요. 그 조명을 이유를 받잖아. 드릴게. 예. 신문 방송에 박광원 의원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렇지 거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게 21000001 이게 의안 번호예요. 21대 000001 첫 번째. 네, 이 넘버 의안 원. 번호를 받고 넘버링을 네, 받아서 이제 네. 제출이 됐는데 네. 이게 사실은 요 법안 제출 이틀 3일 전에 3일 전에 이제 네. 박광원 의원과 우연한 계기에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광원 의원한테 물어봤단 말입니다. 네네네. 아니 이번에 뭐 보좌관들을 시켜가지고 벌써 대기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박 의원은 아니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박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네. 1호 법안으로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약간 왜냐면 갸우뚱했는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네. 이거 하려고 벌써부터 대기를 하고 있다. 네. 보좌관들에 소문이 났을 대한 거 아니에요. 갑질 아니냐. 네. 이런 요구를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보좌관의 정말 의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충성심. 제가 이제 그 보좌관을 잘 아는데 이 친구가 이거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법을 꼭 1호로 해야겠다는 오케이. 의지. 자발적 그 의지. 이 법안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이 사회적 가치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많은 공공기관이 있는데 네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데 네.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1997년 IMF 이후에 네네. 2008년 2009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뭐 이런 거를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네. 거치면서 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이 경제성, 효율성, 구조조정 뭐 이런 방식으로만 다 맞춰져 네.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공공기관은 말 그대로 공공의 역할을 하는 근데 너무 공공- 이익 추구만 그렇죠. 따지기 때문에 공공성. 네. 공공적 가치나 이걸 높게 평가를 해주는 네, 게 네. 당연하다. 네. 그래서 이게 민간 영역으로 확장되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네네. 게 이 법의 취지거든요. 네네네. 19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발의를 한 법이에요. 이게 이 사회적 가치법이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논의가 안 됐어요. 아. 안 되고 19대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가 됐고 네. 20대로 넘어와 가지고 박광원 의원과 김경수 의원이 이걸 수정보완해 가지고 다시 발의를 했어요. 이게 원래 한번 폐지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 아이디어면 제가 아이디어 했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저작권 같은 건 없나요? 유사 조용- 법안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는 재탕 삼탕 못해요. 있는 거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땜빵 해가지고 타고. 그러니까. 그 문제점도 그래요? 좀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뭐 재탕삼탕으로 비칠 수도 있고 유사한 법안들이 많이 나와요. 문구 자꾸 한두 개만 바꿔가지고 그래.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왜 그 학위 논문도 그거 있잖아요. 연구 진실성 검증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거기서 표절을 네, 네. 심사해. 네. 근데 여기는 그 표절이 없어. 각각 그러니까 할 수 근데- 있다 해야 한다는 다르잖아요. 그렇지. 와,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게 하여간 그 국민의 민생이나 국익을 위해서 네. 그 법제화되는 게 필요해. 그럼 우리는 뭐 실용적 측면에서 보면 뭐 네, 오케이 네, 이래도 네. 땡큐 네. 저래도 땡큐. 어떻게라도 법이 발의만 되면 되는 그렇지. 거니까. 그래서 이제 20대 때 이것도 발의가 됐었는데 네. 말씀대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결국 네네. 또 폐기가 된 거예요. 자동 네네네. 폐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제- 이거를 21대 1호 법안으로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선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많이 올라왔죠. 네네네. 우리 맞아요. 의료 면에서 아주 네. 절박하게 체험을 K-방역이나 했잖아요. 이런 네. 절실하게 절박하지. 느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가 이게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다 충분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좌관 입장에서는 아무튼 1호 법안으로 꼭 해보고 싶었다. 사명감. 굉장히 이제 네. 이정재 같은 분이십니다. 이정재 이제 이걸 이정재 그 네. 보좌관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아요. 네, 만만치 않아요. 이 법안을 아무튼 접수하는데 열심히 했던 보좌관의 경우에는 의대를 다니다가 아버지의 반대에 무릅쓰고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릅쓰고 정치 쪽으로 버리고 정치권으로 들어온 친구예요. 아. 보좌관이 되겠다고 정책 공부를 하면서 들어온 네네. 친구거든요. 그래서 네네. 참 열심히 하는 네. 보좌관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무튼 1호 법안으로 성사를 시켰고 네. 실제로 그러면 뭐 한 3분의 절반 이상의 성공은 했다. 네네. 3분의 2 정도 성공을 네. 했다. 이 이렇게 보는 대목에서 겁니다. 그 열정에 박수. 박수. 격려의 박수. 자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책무가 이제 법안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라기보다는 뭐 엄격히 얘기하면 국민과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네네. 근데 이제 무조건 양적으로 많다고 과연 그게 네. 훌륭한 국회의원의 성과냐? 가치인가? 네네. 그 입법의 품질이 중요한 거죠 사실. 네, 맞아요. 완성도가 중요한 거고 네네. 또 그게 발의만 많이 남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통과가 실제적으로 되고 우리 입법적 삶에, 성과를 내야 돼. 네, 삶에 적용이 돼야지. 그러니까 네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막 마구잡이로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네. 이런 폐해가 왜 생겼냐면 이제 국회의원들을 우리 유권자들이 주권자들이 평가하는 게 민주주의가 이제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NGO에서 했던 거를 일반 국민들도 의안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관련된 정보가 요즘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온라인에 많아. 네.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양적인 면에서 승부를 하는 거지. 일단 뭐 많잖아. 근데 이거는 옳지 않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일 날 이게 국회 입법할 수 있는 발의될 수 있는 첫 번째 날이잖아요. 네네. 6월 1일 날 네. 접수된 게 62건이에요. 네네. 1일 날만. 네. 근데 이게 20대 국회 첫날은 51건이었어요. 그러니까 11건이 더 많아요. 네네네. 하루에. 그러니까 그만큼 네. 관심들이 많았다 일단. 네네. 내가 첫 번째 돼야 될 거야. 이제 이렇게 네. 많이들 접수를 했는데 네. 20대 국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만 4천 건 정도가 발의가 됐어요. 네네. 법안이 그 중에 통과된 거는 9,100건. 그러니까 그리고 15,000건은 폐기된 거예요. 폐기된 여러 거. 가지 이유로.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제 이분이 1호로 이제 냈잖아요. 내면은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의 이제 논의해야죠. 누가 논의? 그게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을 다루는 해당 그 상임위원회에서 프로세스가 그렇게 항상 그렇구나. 그래서 상임위 또 본회에 이렇게 가서 이제 상임위 상임위에서 먼저 가서 논의를 그럼 하고 논의를 해요. 그다음에 법사위를 가요. 또 법사위 그게 대외 상원이지, 마지막 이제. 창구가 법사위야. 법사위를 그래서 가서 통과되면 본회의로 본회의. 넘어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고 땅땅땅. 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미국 같이 상원 하원이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단원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법률 작고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네네. 것까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검증하는 체계가 법사위가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렇구나. 상원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20대 국회 기준으로 보면 한 2만 4천 건 정도 발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 이른바 이 의회라는 민주주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네. 뭐 세계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법안이 이렇게 넘어가면 상임위원회에서 중심적으로 논의를 하고 본회의는 네네. 의결만 하거든요. 몰랐어요. 저는 회의장에서만 하는 줄 알고. 그거는 이제 아마도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을 많이 우리는 보셔서 상임위 그랬을 수 있어요. 중심주의 아니 왜냐하면 국회야. TV에는 그것만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상임위원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중심 집중적으로 상임위 논의를 달라. 하고 네. 근데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네. 본회의 중심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본회의에서 다뤄야 될 안건이 이만큼 그러니까 수만 건이면 비율적이 안 되겠죠. 네네네. 발의 건수가 적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에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그 제출되는 법안이 선생님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네요. 180건 아니.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우리나라는 디테일한 자료는 6천 건이 넘어. 내일 신문에 보면 네네. 자세히 나와요. 네. 6천 건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중에 이제 아까 가결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가결. 20대 2만 4천 건 중에 9,100건 의결됐다. 네네. 15,000건이 폐기가 됐다. 그러니까 네. 폐기율이 굉장히 높다.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도 많을 많죠. 텐데 그렇죠? 20대 국회 1호 법안도 자동 폐기됐어요. 아. 그게 이제 박정 의원이 1호로 발의한 법안이 이제 네. 남북 접경지와 관련된 이쪽 그 통일 시대를 대비한 뭐 이런 노력들 뭐 이런 네네. 걸 담은 내용들이었거든요. 상징성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박정화건 그 박정희예요. 근데 아.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박정희가. 보면 가결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네. 미국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가 가결률이 한 36% 정도 되는데 네네. 미국의 경우에는 가결률이 3.3%밖에 안 돼요.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네. 지탄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평균으로 법안 봤을 때. 건수로 봤을 때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보다 높더라. 근데 이제 아까 뭐 우리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서로 이제 병합을 하고 합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발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게 얼마만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느냐 생활에 얼마나 더 저기 효율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와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네. 법안을 제때 바꿔주고 네. 제정하고 했느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심사 혹은 네네. 평가 대상으로 봐줘야 되는 그런 네네.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성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게 맞아요. 마찬가지인 것처럼 네. 정량도 보고 정성도 보니까 질적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21대 국회가 네.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정성적 측면에 있어서 품질이 높은 법안을 논의하려고 한다면 네네. 첫 번째는 저는 꼭 바꿔줬으면 하는 각 정당이 바꿔줬으면 하는 게 네. 국회의원의 평가를 할 때 각 네. 정당도 국회의원 평가를 하거든요. 네네. 법안 발의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갖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그 시대는 지났어요. 과거에는 아예 일을 안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는 도약을 했고 근데 사실은 사정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대표 발의가 1년에 한 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 한번 얼핏 들은 거 임기 같아요. 내에 양극화돼 있는 임기 것도. 내에 아. 뭐 회의, 본회의 출석 뭐 이런 거의 제대로 안 하고 네. 그냥 배지를 즐기는 사람들 있어요, 실제로. 네네.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고 네네. 사실은 그분들은 우리가 이런 논의 공간에서 평가하기가 좀 남부끄럽고 네. 정상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 치면 그럼 양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질로 평가하려면 어떤 그렇죠. 방법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 실제로 이게 본회의에서 네. 아니면 상임위원회 내에서 네. 얼마만큼 이게 그러니까 법안 통과를 위해서 네. 노력을 했고 다른 법안과 뭐 합치더라도 네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느냐 네네. 이런 것들까지 좀 정성적 아, 측면들에서 같이 해줘야 된다. 뭐 국민 체감까지도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수요자가 국민이거나 네. 유권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평가 지표나 기준을 재정립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이제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완성할 건 아니니까 네네. 어쨌든 개선의 방향과 조건은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갈 길이 같고 멀다는 생각이 참. 그렇지 실제로 발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네. 법이 입법적 성과를 내는 그러니까 처리 그 건수 뭐 실제로 이제 완결이 된 거 이런 것까지도 네네. 같이 봐야 정말로 그 폰만 잡는 그 허장성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일하는 국회로 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갖고 벌써요? 다시 그럼 네. 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